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잣대가 달라도 너무 대놓고 다른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었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아들의 대리 시험을 담당했던 미국 교수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업무 방해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든 말든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정경심 교수에게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일 잣대, 동일 책임을 물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술자리 논란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그냥 저녁 식사 자리였다, 이렇게 넘어가려 하고 있고요. 심지어 명품백 논란에 대해선 답변 안 하겠다, 이게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장난칩니까? 이러니 언론에서도 침묵하는 대통령실이라며 보도를 하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고요. 서울의 소리 영상 공개 이후 최근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지금 민주진영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쇼핑 논란 때부터 지금 논란이 한둘이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부인의 일정 관리, 보좌 기능 부실하다는 지적도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닙니다. 제2부속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나온 바 있는데, 만약 민주진영에서 김건희 씨처럼 행보하고 있었다면 진작 물어뜯기고 탄핵을 수차례 당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기가 막히단 반응을 보이는 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윤 검사도 한동훈 장관의 정치 행보 강하게 비판하며 내로남불을 꼬집었고요. 김건희 씨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왜 이렇게 미흡하냐고도 지적했죠. 참고로 조선일보에서도 칼럼을 통해 김건희 씨를 대놓고 비판하고 있고요. 중앙일보에서도 김건희 씨의 행보를 지적하고 제2부속실을 요구하고 있고요. 동아일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라고 표현하며 관절을 떠나 근신해야 된다고 표현해서 굉장히 떠들썩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이재명 대표를 향해 돌만 던지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고요? 그러더니 민주당 비대위 구성에 공감을 한다, 원칙과 상식 같은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 내에서도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20일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죠. 민주당 의원 60% 이상이 신당 창당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선수와 개파를 불문하고 다양한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계속 이낙연 신당이라고 보도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분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졌는데 형식적 절차만 남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김웅 의원처럼 강하게 반대하고, 그러자 장예찬 최고위원이 저렇게 또 대놓고 비난하고,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아바타란 얘기까지 하고, 이렇게 잡음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윤바타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아바타한테 당을 넘기냐 이거죠. 이번에 개각도 총선용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적격 인사들 빨리 철회해라, 지금 실정을 바로잡을 사람들로 교체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부적절한 인사를 가장 부적절한 자리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검사 출신 인사는 그 어떤 흠결이 있어도 무조건 통과라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의 원칙 따위는 무시한 망사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모두 부적격자들입니다. 업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 후보, LH 사장 퇴직 후 수억 원대의 연구 용역 수주를 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업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보훈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공범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의 문외한인 외교관 출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위장전입, 폭력전과 등의 범죄 이력이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같이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말도 지겨울 정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길래 계속해서 이런 인사참사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대답해 보십시오. 인사검증은 한 것입니까? 인사검증을 막기 위해서 맡은 겁니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는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넘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충 넘길 생각은 마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추가 개혁을 단행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1차 개각에 이어 이번 개각도 총선용이라고 합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장관들이 염치도 없이 너도나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장관직을 버리고 출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참담한 성적표, 국민의 삶이 어찌되든 말든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자들이 한가득하다는 방증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하나같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만무합니다.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사람 몇 명 바꾼다고 국정 실패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다가오는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정권 심판의 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당대표도 대통령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갈아치우더니 그걸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아바타를 내세워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속셈을 노고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바타 비대위원장의 등장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의지만 더욱 드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봤다가 큰 코 다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